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여러분 지금 뭐 김부겸이니 뭐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함세웅 신부가 추천을 했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논의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얘네들이 혁신이 뭐 출범을 둘러싸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외곽단체 움직이는 거, 제가 그거에 좀 시겁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게 출범을 했어요. 6월 4일에. 자,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이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됐네.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사이드카. 네, 이렇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범, 대선 실패 후 혁신 돋보였다 이러면서 이게 출범을 했는데, 제가 준비위 사무총장으로 눈에 띈 게 강의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준비위 사무총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겁을 하는 게, 이분이 한총련 의장 출신이죠.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한총련의 투쟁이 제일 격했던 연대 사태, 뭐 그리고 사람 패 죽일 때, 그럴 때 뿌락치르 사태 그러면서 사람 패 죽일 때 그때 의장입니다. 한총련 의장.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 참모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안진걸 TV 같은 데 보면은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총련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찐 주사파라고 얘기를 했죠. 뭐 지금은 자기가 주사파가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의 그 한총련 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40대 한총련들이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50일 혁신 대장정 기간을 선포한 뒤 20만 혁신당원 모집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 대장정? 니네 홍군이냐? 대장정? 참 너희스럽다. NL스러운 표현이죠. 대장정. 뭐 혁신 대장정 20만 혁신당원 모집하겠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 이거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친명 원외 인사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김우영 상임운영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김우영 그 옛날에 은평구청장 했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시민사회 수석실 들어가기 전에 위안부 운동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위안부 운동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고,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위안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운동하고 좀 선을 그을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근데 뭐 한 귀로 흘리죠. 그게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의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NL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그 김우영 그 은평구청장이었던 시민사회 수석실 비서관이었던 분이 여기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서 20만을 모아서 그 대의원 목 줄이고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 이러면서 당원들로 그 공천권을 직접 당원들이 뽑는 공천을 하겠다. 경선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민주당은 진짜 NL당, 지금도 엄청나게 NL당인데 찐 NL 주사파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명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은 다음에 쟤네가 만약에 총선을 이기기라도 하면 대한민국 체제 전환은 진짜 시작되는 거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문재인은 약간 얼치기 운동권이에요. 우호대중 정도 되고 뭐가 뭔지에 대해서 잘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 정도 운동권,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팡팡 치는 그 정도였다면, 이 사람들은 체제전환이라는 목적의식이 낭만? 정치에 있어서 철저히 교육된 혁명가들이고, 그 민족해방 통일 이런 걸 위해서 대한민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도 그만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통진당 해산 이후에 그 세력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한총련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서 민주당에 무슨 외곽 조직이 있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당 내에서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용산도 그리고 국정원도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리포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다들 이 체제를 지킨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탑건 매브릭에서 보시면 F-14 보이시죠? 탈출할 때 F-14 쓰죠. 그 F-14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미국 말고 유일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여러분 미국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토 국가 말고는 최고의 동맹국으로 취급을 했었던 이란이 체제 변동이 되면서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반미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 직전이에요. 그 꼴 직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뭐야 할랄레 거리던데 그때도요 여러분 이란 지도부 이란의 군대에 있는 장교들은 전부 다 미국 유학 가고 이란의 관료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미국 유학파에 친미파에 일했는데 그때 한 방에 이슬람 국가로 반미 국가로 체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 그리고 집권 세력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미안하지만 용산까지도 대단히 나이브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옷을 이렇게 입게 된 거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한테도 정말 쓴소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승패가 갈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승패가 갈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국민의힘은요 요번에 승패와 상관없이 경선 승패와 상관없이 내부 분란, 표 갉아먹는 분열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꼬라지예요. 그게 여러분 저번에 대선에서 쟤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심상정만 안 나왔으면 이재명이 이겼다. 맞죠? 심상정 안 나왔으면 이재명이 이겼을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상태에서 지금 3%짜리 1%, 요번에 여러분 경기도에서 보셨잖아요. 강용석만 안 나왔으면 김은혜가 이길 수도 있었죠. 자, 그런 식의 대분열,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한다면 우리 잣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총선을 절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뭔가 지금 많이 좀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이 총선이 지면 나라를 체제가 바뀐다고 하는 건데 그 체제를 지키는 거에 대한 생각들도 없다. 자 여러분 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란이 우리나라의 80년대에 롤 모델이었어요. 저 운동권들의. 그래서 미 문화원 불지르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지키는 게 여러분 이란이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그건 이란 체제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이란 체제를 지키는 군대예요. 그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체제를 지키는 기관이 뭐예요?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가 다 해체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체제 변동을 노리는 정당과 정치 세력이 이만큼 커졌는데 이 체제를 지킨다라고 하는 우파 쪽에 제대로 체제나 이 안보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럽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거 되게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국 애들이 조장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우파들이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들만 바글바글하면서 나라 지킨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설마 나라가 넘어가겠어 이런 생각만 하다가 지금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마술을 뻗치면서 체제 전환의 위기, 이란식의 그렇게 친미주의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발전된 여러분 그때 이란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던 산유국에 F-14를 사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던 나라가 한 방에 체제 전환되는 거 그거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 꼬라지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위기의식, 뭐 안보파리, 뭐 극우파리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새끼들도 전락에 많은데 여러분 제 얘기 있잖아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전개하는 운동 그리고 교육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찐 전사들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곧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 나이브한 정치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강의원 씨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총련 동지 내지는 이런 식의 구 NL 세력으로 몸담았으면서 한총련 후배들에 대해서나 이 한총련 세력에 대해서 전대협 미치다라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우파 사람들은, 그렇게 우파 사람들을 눈을 하면서 우리 전대협이 짱이었고 한총련은 별거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파 사람들의 후원을 받거나 우파의 지식인 내지는 우파의 활동가 행세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진짜 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등이 없고 위 어른들 외피를 쓰고 체제 전환을 하려고 얘네들이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